Opening. 지구의 건강한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순환이 자연스럽듯 막힘없이 흐르는 물의 순환이 생명을 풍요롭게 하듯 지구에 필요한 것은 본래의 건강한 순환이다.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며 이루어진 산업화와 자연을 거침없이 파괴하며 세워진 도시들은 지구의 건강한 순환을 곳곳에서 막아서고 있다. 지구의 작은 존재였던 인간이 만들어낸 파장은 말 없는 자연의 생명력을 조금씩 잠식해갔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한 바다 깊은 곳부터 누구도 날아보지 못한 창공 구석구석까지 인간과 자연의 답답한 불통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틀어진 순환의 고리를 원점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막혀있는 불통의 변주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가 기억하는 순환의 길에서 벗어나 영영 헤매게 될지도 모른다.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되돌려야 할, 더 부서지기 전에 지켜야 할 지구의 건강한 순환. 그 시작점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 Green light.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 정리 황지영. 한국전력이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을 만든다. 한전은 지난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주한 구미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하였다. 한전이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갈 스마트 그린 산단을 알아본다.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스마트 그린 산단 만든다. 국내 최대 신재생 집적단지로 바꿔갈 것.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사업은 기반 시설의 노후화로 전력 사용량이 많고 효율은 낮은 산업단지를 저탄소 그린 산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2022년부터 3년간 진행될 구미 스마트 그린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 발전소와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지능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녹색 에너지 산단을 만든다. 특히 한전의 이번 사업 수주는 민간 대기업 컨소시엄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운영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한전은 에너지 신사업처 김경환 부장 등 4명으로 프로젝트 수주 준비팀을 구성하여 1개월여 구미 산단에 대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전략 등의 치밀한 준비를 하였고 결국 목표를 이뤄냈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사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개발부터 수주까지의 전 과정을 본사와 담당 사업소인 경북본부, 전력연구원 실무연구진이 함께 참여해 기반 준비를 완벽히 다져온 데 힘입은 바 크다. 이 사업에서 한전이 만들어갈 구미 스마트 그린 산단은 기계, 전기, 전자 중심의 산단을 국내 최대 신재생 집적단지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구미형 일자리와 연계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V2G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로 지역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산단에 특화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에너지 효율 높인다. 구미 산단에는 신재생 발전소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태양광과 바이오, 수소 연료전지, 풍력단지 등과 연계해 신재생 발전소를 만들고 이마켓 플랫폼을 활용한 에너지 거래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수주를 준비해온 에너지 신사업처 김종민 차장은 이와 함께 구미 산단에 특화된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통연계형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으로 중앙의 개통과 신재생을 연계해 신뢰성 높은 전력 공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V2G,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유연성 자원 실증과 마이크로그리드 통합관제 등 개통 운영 서비스도 추가된다. 스마트 그린 산단이 구현되면 산단은 글로벌 친환경 첨단 산업 거점으로 변화하게 되고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혁신 선도기지가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7개 산단은 소비 전력 중 신재생 생산의 비중이 0.6%에서 10%로 늘어나고 에너지 효율 역시 16%가량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앞으로 이번 구미 산단 사업을 기점으로 기반 인프라가 노후되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인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화하여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아리백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하여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 에너지를 생산 소비 거래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100년의 저력,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의 축적. 한전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 가파도와 전남 가사도 등의 에너지 자립성 마이크로그리드,
캠퍼스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실증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운영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친환경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로 가려면 기상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수시로 변하는 신재생 에너지의 불안정성에 대응 가능한 안정적 전력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 한전은 지난 100여 년간 전력산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개통 운영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이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산업단지에 구축하는 마이크로그리드는 한전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녹아들어 전력 품질과 신뢰성 향상 측면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구미에서 산업단지형 마이크로그리드 표준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현해 구축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을 모범 사례로 만들어 전국 산단의 확산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Capco time. 모두의 시원한 여름을 만드는 뜨거운 땀방울. 부산울산본부 배전운영부. 짙은 녹음과 함께 밀려오는 후끈한 열기가 여름임을 알린다. 대지의 뜨거운 햇살이 넘쳐나는 계절, 한전인의 바쁜 하루가 이어진다. 모두의 시원한 여름을 만들기 위해 뜨겁게 여름을 보내야 하는 부산울산본부 배전운영부 사람들을 만나본다. 정리 황지영. 아무 일 없는 일상을 만드는 사람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이라 긴장 속에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영업시간 제한, 거리두기 등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온 만큼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거든요. 정광식 부산울산본부 배전운영실 과장이 아무 일 없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며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도 살짝 걱정이 되는 듯하다. 사실 아무 일 없다는 건 그 일상을 위해 누군가의 준비와 그에 따른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매일처럼 부산울산본부 사업, 바로 건너편 인도 한쪽의 변압기를 살피는 배전운영부 사람들. 오늘도 아무 일 없기를 기대하며 점검에 나섰고 금세 이들의 얼굴은 땀에 젖는다. 1차 임무는 고객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주나 전선, 변압기 등의 배전 설비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길가에 무심한 듯 서 있는 전주, 전선, 변압기처럼 보여도 이들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 역할을 해내는 게 전력 설비이다. 노후 장비나 고장난 것은 없는지 미리 설비 진단이나 점검 등으로 찾아내 정전 발생을 예방하는 것, 결국 이들이 힘을 쏟는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고객의 불편을 줄이는 셈이다. 화려한 계절, 휴가의 계절인 여름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전력 설비의 고장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때, 따라서 이들은 전기 사용 과부하에 대비하며 혹여 정전이 발생하지 않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휴가 등으로 즐거운 시기이지만 배전운영부 사람들은 사실 긴장의 연속이다. 가공 배전 설비는 야간에 시행하는 열화상 진단으로 불량 기자재를 점검합니다. 땅속의 배전 설비는 불량 의심 케이블에 대해 VLF 진단 등으로 정전 예방 활동을 합니다. 또한 주간 근무 시간 이후에도 비상 상황 시를 운영하는 등 정전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열정. 설비 진단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많다. 열화상 진단을 나가 배전 설비만 보고 가다 밤에 논두렁에 빠진 일, 진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벌레들, 아찔했던 도로 중앙에 위치한 맨홀 내부의 VLF 진단 등등. 이 어려움을 이겨낸 열정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밑거름이다. 여름철은 폭우와 폭염 등 자연재해로 정전 발생률이 연평균 24%에 이를 정도로 높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설비 접촉과 고객 설비에서 파급되어 발생하는 정전, 일반인의 잘못 등이 주요 정전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권상원 차장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일상적인 업무에 더하여 설비 등을 세밀하게 살피는 여름철 안정적 전력 공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름철 주요 정전 원인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3개월간의 특별 활동인 셈이다. 외부로부터의 설비 접촉 정전은 주로 수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 호우와 강풍으로 선로 근처의 수목이 선로에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정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선로 근처의 수목을 미리 잘라서 대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고객 설비 파급 정전 예방을 위해 고객 설비에 대한 열화상 진단 점검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공사 현장의 설비나 크레인 등의 중장비가 선로에 닿아 발생하는 정전을 막기 위하여 전력선과 기타 설비의 방호관을 설치하는 작업도 이들의 몫이다. 한 걸음 더 움직이면 그만큼 사고가 줄어든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 여름이 아무 일 없이 지난다면 이들은 아무 일 없는 또 다른 계절 준비로 바빠질 것이다. 뜨거운 땀방울이 오늘 우리의 시원한 여름을 만들고 있고 그렇게 이들은 쉬지 않고 현장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Green Tech.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 신재생 에너지 변동성의 든든한 버팀목. 1메가와트급 대용량 슈퍼커패시터 ESS.
신재생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표본이지만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지는 못한다.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전은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슈퍼커패시터 ESS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5월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 구축한 1메가와트급 대용량 슈퍼커패시터 ESS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글 강진우 자유기고가 편리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선택. 지난 5월 23일 전북 고창전력시험센터에서 1메가와트급 슈퍼커패시터 ESS 준공식이 열렸다.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한편 슈퍼커패시터는 전력을 화학반응으로 저장하는 리튬이온 전지와 다르게 화학반응을 수반하지 않아서 매우 빠른 충방전이 가능하며 50만 회 이상의 긴 수명을 지닌 축전지다. 한전은 슈퍼커패시터 ESS를 세계 최대 규모인 메가와트급으로 구축, 실제 전력 계통 안정화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시험에 돌입했다. 한전이 슈퍼커패시터 ESS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전력 생산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태양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지만 날씨, 일조량, 풍속 등의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기존의 발전소처럼 일정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전력 계통 유입은 계통 주파수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용자의 편리한 전기 생활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한전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면서도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 생산 및 공급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주파수 조정용 ESS가 그중 하나다. 지금까지는 리튬이온 전지를 활용한 ESS가 이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잦은 충방전 응동으로 인해 과부하, 수명 단축, 화재 위험성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설비가 바로 슈퍼커패시터 ESS다. 하이브리드 ESS로 새 시대를 뒷받침하다. 슈퍼커패시터 ESS는 리튬이온 전지 ESS의 단점을 보완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화학 반응이 아니라 정전기 형태로 전력을 저장하기 때문에 짧은 간격으로 잦은 충방전을 하더라도 열이 발생하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낮다. 게다가 한번 구축하면 15년 이상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 비용도 리튬이온 전지 ESS에 비해 낮다. 반면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많은 양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지만 슈퍼커패시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낮아 오래 사용할 수 없다. 일례로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설치된 1메가와트 슈퍼커패시터 ESS가 전력을 방전할 수 있는 시간은 15초 정도다. 두 종류의 ESS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한전은 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ESS를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정 범위를 벗어난 전력 계통 주파수 변동에 대하여 초기 대응은 슈퍼커패시터가 담당하고 이보다 더 필요한 충방전 대응은 리튬이온 전지 ESS가 담당해서 안정적인 주파수를 되찾는다. 이런 식으로 ESS를 운전하면 리튬이온 전지의 수명과 안정성을 끌어올릴 수 있고 급격한 주파수 변동에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 슈퍼커패시터 ESS 개발에 힘을 보탠 한전전력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그리드 슈퍼캐 프로젝트팀 이영희 연구원이 한층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전에는 발전소에서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했기에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 발전량을 조절함으로써 주파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브리드 ES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전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한 분주한 발걸음. 현재 1메가와트 슈퍼커패시터 ESS가 구축되기 전까지의 과정은 사뭇 지난했다.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무려 51개월 동안 슈퍼커패시터 ESS 개발 선행 과제를 수행하면서 100kW급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ESS를 개발했고 9개월간의 장기 실증 시험에 성공했다. 나아가 이때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변전소에 적용 가능한 규모로 탄생시킨 설비가 바로 고창전력시험센터에 설치된 1메가와트 대용량 슈퍼커패시터다. 슈퍼커패시터에 적용되는 소재 개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핀을 이용해 기존 상용품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 이상 향상된 슈퍼커패시터를 만들었고 ESS 제어 시스템, 주파수 조정 운전 알고리즘 등 모든 요소를 신대륙 개척하듯 자체 개발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당연히 많은 어려움이 따랐죠. 하지만 덕분에 세계 최대 규모인 1메가와트급 슈퍼커피시터 ESS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트급 슈퍼커패시터 ESS를 상용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리튬이온 전지 ESS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운전 알고리즘을 최적화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12월까지 슈퍼커패시터 ESS의 에너지 밀도를 2배 이상 향상시켜 30초 이상 메가와트급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추가 개발을 진행한다. 설치 부피도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줄일 예정이며 앞으로 상용화를 위하여 메가와트당 4억 원에 달하는 설치 단가를 2.4억 원까지 낮출 계획이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리드 슈퍼캡 프로젝트 팀은 미래의 전력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는 결국 사용자입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미래에도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남은 숙제를 성실히 풀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Together with 한전 사회공헌 활동, 따뜻한 기술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 세상을 혁신하는 기술로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 한전은 에이블테크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성장을 향해 걷고 있다. 한전의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픽셀로를 만나본다. 황지영. 한전, 따뜻한 세상을 위한 혁신 기술 기업을 지원하다. 한전은 올해 에이블테크 분야 벤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모두 10개의 우수기업을 최종 선발한 바 있다.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기업은 픽셀로를 비롯해 휴카시스템, 킹스터즈, 한맥메디칼, I&I 솔루션, 돌봄드림, SM플래닛, 블루레오, 라젠,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 등이다. 이 기업들은 사업 아이디어 단계를 넘어 시장 가치가 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경영 진단, 전문 분야 멘토링, IR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유치, 사후 관리 등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디지털 아이케어 서비스 앱 내 눈을 개발한 픽셀로. 이번에 우수 에이블테크로 선정된 기업 중 한 곳인 픽셀로는 내 눈이라는 앱의 디지털 아이케어 서비스를 개발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보면서 생활하는 만큼 눈이 피곤하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픽셀로는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처럼 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이케어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내 눈 앱은 크게 눈 운동과 눈 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 운동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눈의 피로와 노안 등을 예방해 주지요. 뚝딱 눈 깜빡이기, 풍선 터뜨리기, 따라하기 H, 눈 굴리기, 학생 테마, 두뇌 휴식 등 8개의 다양한 눈 운동이 사용자를 찾아갑니다. 눈 검사에서는 안구 나이 검사, 시력 검사, 황반 변성, 빛 번짐 등의 테스트로 누구나 쉽게 눈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픽셀로 강성명 대표는 내 눈 앱에 담겨있는 기술을 이렇게 소개한다. 내 눈 앱에는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콘텐츠가 가득하다. 특히 눈 운동 기능은 장시간 스마트 기기를 보는 이들의 안구 건조증 증상 개선, 눈의 피로를 풀어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 등에도 도움이 된다. 또 간단한 자가 테스트로 시력과 노안을 측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안경을 쓰거나 평소 시력 관리가 필요한 이들은 누구나 내 눈 앱으로 관리할 수 있고 수시 노안 측정으로 노안이 예측될 경우 다음 단계를 대비할 수 있다.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토탈 디지털 아이케어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자신의 눈 건강 기록을 저장해 상태 추이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기능으로 눈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측을 가능케 할 계획입니다. 픽셀로 건강한 눈을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할 것.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강 대표는 스마트폰과 TV, 모니터의 화질은 더 선명해지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눈이 나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계속 개발되는데 눈을 보호할 기술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이다. 강 대표는 이번 한전의 사업에 선정된 이야기가 나오자 활짝 웃으며 말을 이어간다. 사실 작은 기업은 스스로 홍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언론 보도 같은 홍보와 마케팅이 큰 도움이 되죠. 언론에 조금씩 알려지는 게 어쩌면 지원금과 함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 대표는 아이케어 서비스, 내 눈 외에도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 눈을 보호하는 필름, 시력 보정 필름 등 눈을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주는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 에이블테크가 만드는 따뜻한 세상을 향한 에이블테크 기업들의 발걸음이 든든해지도록 푸른 힘을 더하고 있다. Zero News. 지구환경 소식.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육류 소비를 줄인다. 육류 소비가 늘면 축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함께 늘어난다. 뉴욕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 프로그램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은 육식을 줄여 비만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동시에 축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의 실천 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2009년 영국 비틀즈의 멤버 폴 맥카트니가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지구온난화 토론회에서 제안하면서 전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확산되었다. 미국 맨해튼을 중심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형성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욘세와 오프라 윈프리, 기네스 펠트로 등 글로벌 스타들이 공식 서포터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의 영향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공공급식 중 주일에 채식을 채택하거나 채식 옵션 제공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에서도 매주 또는 월 1회 고기 반찬이 없는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의 공공급식과 기업에서도 주 1회 채식급식을 실천하고 있다. 메말라가는 호수의 경고. 30년 만에 절반이 된 중동 최대의 호수. 기후변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중동에서는 가뭄으로 호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란에 있는 우르미아 호수와 이라크 서부 사막에 있는 사와 호수는 호텔과 리조트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즐겨 찾았던 휴양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메마른 모습이다. 중동 내 최대 호수였던 우르미아 호수는 1990년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사와 호수는 작은 연못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 강우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가뭄과 온도 상승 같은 기후변화가 동반된 결과다. 여기에 무분별한 우물 파기와 지하수 사용, 부실한 물 관리 등 인재까지 겹쳐져 다시 회복될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호수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해 이곳의 물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며 문제 해결도 어려워질 것이라 경고한다. 대기오염이 청소년 우울증을. 오존에 노출되면 청소년 우울증 위험 증가. 미국 심리학회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 노출이 청소년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청소년 우울증 증상 발달과 오존 수치 상관관계를 밝혀낸 최초 연구로 오존이 사춘기의 정신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오존은 여러 화학물질과 오염물질이 햇빛에 반응할 때 생성되는데 수치가 높을 경우 세포 파괴나 천식, 호흡기 바이러스 및 다양한 신체 질환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사망을 초래할 만큼 유해하다. 이 연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9세에서 13세 사이 청소년 2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년 동안 수집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데이터와 집 주소를 바탕으로 대기질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오존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살았던 청소년의 우울증 증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100% 태양광 전기로 전환한 대학. 친환경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스탠퍼드 대학교.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세계 각지의 노력에 세계 유수의 대학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립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는 교내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100% 태양광 전기로 전환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두 번째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3월에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첫 번째 발전소에 이어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 가동함으로써 캠퍼스에서 필요한 전력량을 초과할 만큼 충분한 전기 생산 환경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1년과 비교했을 때보다 약 80%에 달하는 온실가스 절감 효과와 5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 사용료를 절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2017년 모든 캠퍼스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에너지 생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극에도 모기가 있다. 최근 몇 년 새 개체수 급증. 여름밤의 불청객 모기. 그런데 추운 북극에도 모기가 있을까? 정답은 있다. 북극의 모기는 보통 6에서 7월에 등장하는데 일반 모기에 비해 몸집이 크고 때로 몰려다닌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북극의 모기 개체수는 이상할 만큼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온 현상을 북극의 모기가 늘어난 이유로 꼽는다. 북극의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빙하가 녹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겨난 물웅덩이가 모기의 산란처가 된 것이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모기 유충의 성장 속도는 10% 빨라진다고 하니 기온 상승으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북극에 서식하는 모기는 술록을 죽일 만큼 위협적이며 동물들에게 전염병 피해를 입히는 등 자연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또한 원주민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늘어나는 북극의 모기는 인류의 욕심이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예가 아닐까. 기후변화로 작아진 연어. 기후변화로 바뀐 북극해 조류 때문.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되돌아오는 독특한 습성을 가진 회유성 어종 연어. 노르웨이는 전 세계 연어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생산국이다. 그런데 노르웨이 연어들의 몸 크기가 2005년 갑자기 줄어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자연연구소와 해양연구소가 함께한 공동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28년간 노르웨이 여러 지역의 강 곳곳에서 대서양 연어를 잡아 몸의 크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점진적으로 연어의 몸 크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2005년 급작스럽게 변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2005년 당시 북극 해류의 흐름이 달라졌는데 이로 인해 연어의 먹이가 줄어들었고 성장을 방해하는 등의 광범위한 변화가 생겼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후 해마다 남쪽으로 흘러드는 차가운 북극해의 수량도 줄어들면서 수온이 상승했고 이러한 변화가 계속되며 연어의 크기도 줄어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Capco News? 한전 소식. 사장과 경영진 성과급 반납.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창사 이래 최악인 20조 원 이상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성과급 반납을 결정하였다. 현재 재무위기 극복과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승일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은 2021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고 일직급 이상 주요 간부들도 성과급을 50% 반납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경영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및 부동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목표로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총 1,300억 원의 자산 매각을 완료하였으며 약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이연 및 절감하였다. 한전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 인상 최소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탄소 중립 이행 선도, 과감한 제도 혁신,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AE 키자드 그린 암모니아 사업 공동 개발 협약 체결. 한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서부발전은 5월 31일 UAE 키자드 산업단지의 키자드 본사에서 아랍에미리트 개발사인 페트롤링 케미와 함께 UAE 키자드 그린 수소 암모니아 사업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UAE 아부다비 키자드 산업단지에 연간 20만 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 생산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며 총 2단계로 이루어진다. 연간 3.5만 톤 규모의 그린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연간 16.5만 톤을 생산하는 2단계 사업으로 규모를 본격 확장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과 서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팀코리아를 구성해 참여하는 국내 최초의 해외 그린 수소 암모니아 프로젝트로 2050년부터 연간 130조 원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미래 에너지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서부발전,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전 세계 수소 생태계가 태동하는 현 시점에서 세계 수소 암모니아 시장을 선점하고 미개척의 시장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표본을 제시하는 퍼포스트 무브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번 사업은 최초의 해외 그린 수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개발, 투자, 생산, 운송, 유통의 전주기적 접근을 통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자주계 발류를 제고하는 의미를 가지며 참여 기업들은 각사의 탄소 중립 비전을 달성하는 첫 사업으로서 향후 사업 모델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글로벌 그린 수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 23kV 초전도 플랫폼 실증 사업 착공. 한전은 6월 24일 경기도 파주시 선요 변전소에서 23kV 초전도 플랫폼 실증 사업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숙철 한전기술혁신본부장, 이중호 한전전력연구원장 등 5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실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술과 계획을 공유하였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 변전소와 선요 변전소 간의 초전도 스테이션을 신설하고 영하 200도 이하로 유지되는 초전도 케이블로 연계하여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중호 전력연구원장은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도심지에서 대규모 토목공사 없이 친환경적인 전력 설비를 갖출 수 있다며 초전도 플랫폼 실증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한전은 초전도 플랫폼 사업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재생에너지의 개통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도심지 초전도 전력 개통 사업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23kV 삼상 동축 초전도 케이블 시스템 및 초전도 플랫폼 사업 모델 개발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최초로 적극 업무 국민 신청제도 시행. 한전은 대국민 전력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5월 27일부터 적극 업무 국민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적극 업무 국민 신청 제도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의 업무 개선을 요청할 경우 한전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현행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한전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와 한전 홈페이지 내 한전의 바란다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사안은 개선이 어려웠다. 한전은 이번 적극 업무 국민 신청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국민의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 업무 국민 신청을 배정받은 한전 담당자가 현행 제도 또는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가 주저되는 사안인 경우에는 내부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한 경우 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적극 업무 신청 대상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민신문고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 접수되었으나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 해석으로 반려된 사안이며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UAE 원전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 착수. 한전은 UAE 원자력공사와 한전의 합작회사인 UAE 원전 운영법인 나오가 지난 6월 17일 UAE 원자력규제기관으로부터 3호기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바라카 원전 3호기 연료장전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연료장전 착수와 더불어 UAE 원전 3호기는 단계적인 출력 상승 시험, 성능 보증 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 상업 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금년 3월 UAE 원전 2호기 상업운전 착수에 이어 3호기도 발주사이자 JV 파트너인 ENEC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연료장전이라는 또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데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UAE 내의 청정전력이 성공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3호기 시운전 공정도 순조롭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한수원 미 웨스팅하우스사와 상호협력 논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 패트릭 프레그먼 사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미 양국 원자력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간의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한 양국 간 해외 원전 시장 협력 강화 약속과 금액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국 기업 간 실질적 원전 분야 협력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6월 8일 한전 WEC 사장 간 면담에서 해외 대형 원전 시장에서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그 외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정재원 한수원 사장은 6월 9일 한수원 WEC 사장 간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사업관리 능력, 기술력 및 공급망과 WEC가 가진 강점이 결합한다면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향후 WEC와 공동 워킹그룹 또는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해외 원전 사업 협력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 정책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양사 간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WEC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KBS 교향악단 특별 연주회 개최. 한전과 함께하는 KBS 교향악단 특별 연주회가 직원들과 직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9일 한전 본사 한비촌에서 열렸다. 이날 연주회는 정병희 지휘자와 대한민국 대표 오케스트라인 KBS 교향악단 그리고 제28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입상자들의 협연으로 개최되었다.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우리 귀에 익숙한 클래식과 성악, 오페라 등으로 구성돼 풍성한 무대를 선보였다. 바이올린 박은중을 비롯한 피아노 최영선, 클라리넷 이서영, 소프라노 정원경, 테너 김성현 등이 협연자로 나서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 중 꿈속에 살고 싶어라,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을 함께하며 감미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였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연주회는 직원들과 직원 가족들에게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근무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어 그 의미를 더했다. 한전철도공단 SOC 사업 협력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추진. 한전과 국가철도공단은 6월 24일 전력철도 선형 SOC 건설사업 공동연계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양기관 간 사업협력 확대를 선언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전력 철도망 사업계획 공유 및 건설사업 공동 입지 선정, 부지 확보, 시공 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관 협력을 통해 설비 계획 건설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유를 통한 합리적 계획 수립과 공동 입지 선정, 부지 확보, 시공 협력의 노력을 통해 건설 사업의 적기 시공 및 주민 수용성 제고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태욱 전력그리드 부사장은 이번 협약식에서 국가 중요 공공사업의 경우 국민 생활에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관련 제도나 프로세스 도입을 위해 공공사업 기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전력, 철도 등 대규모 선형 SOC 사업의 경우 설비 계획 건설을 각각의 기관, 정부의 주도하에 수행하고 있어 국토의 난개발,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대규모 주민 갈등, 사업 과정에서의 중복 투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이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국가철도공단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